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의료시설 접근이 쉽지 않은 도서 지역에서 오늘부터 해군 함정을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화이자 접종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1,300만 명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해군 함정 한산도함을 통해 전남 25개 도서 지역에서 해상 순회 접종을 진행합니다. 접종 대상은 해당 지역의 30살 이상 주민 600여 명으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30세 미만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주부터 상급 종합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지난 1일 국내에 도입된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은 5만 5천 회분가량으로 접종 대상은 보건의료인과 의과대학생, 간호학과생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30살 미만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관계자, 만성 신장질환자 등에 대한 화이자 접종도 내일 시작됩니다. 앞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에 대한 2차 접종도 이번 주 중에 시작됩니다. 또 6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오는 19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번 주 사전 예약자는 240만 명가량으로 잔여 백신 대비 36만 명 정도가 초과 예약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접종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초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는 구체적인 그런 접종 일정 등을 결정해서 개인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철저하게 접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1차 접종자는 하루 새 2만 7천여 명 늘어 누적 1,183만 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360명, 해외 유입 39명으로 총 39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1차 접종자의 접종 예약자 등을 포함해 이번 주 중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접종률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고령층과 위험시설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 감소라는 상반기 접종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 참배와 광주 방문으로 첫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돌풍을 눈여겨보고 있는 민주당은 대선 기획단에 젊은 인사를 대거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대전 현충원 참배로 첫 외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관행이던 서울 현충원 대신 대전 현충원을 골랐는데 천안함 희생장병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천안함 유족을 만나 눈시울을 붉히고 사과했습니다.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이 대표는 두 번째 일정으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했는데 보수정당 대표가 첫날부터 광주를 찾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당 운영에 대한 견제 발언도 있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집단 지성을 강조하고 최고위원회가 당무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 체제의 출범을 지켜보며 상대적으로 변화에 뒤처지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기획단에 파격적인 인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는 발언 순서가 마지막이었던 청년 최고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먼저 주기도 했습니다. 개혁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 잘하는 건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더 나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기획단장 인선과 운영 방안을 모레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창업 중인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의혹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던 이스타항공이 새 주인을 찾는 본입차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당초 인수전에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포함해 기업 10여 곳이 뛰어들었지만 본입 차례는 쌍방울 그룹만 단독 참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오늘 본입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내각 주관사는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인수 희망자로부터 인수 금액과 고용 승계 조건 등이 적힌 입찰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번 본입 차례는 쌍방울 그룹 광림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인수전에 뛰어들며 이달 초 예비 실사도 진행했던 사모펀드 운영사 등 기업 10여 곳 가운데 쌍방울 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인수 의사를 접은 겁니다. 이스타항공의 2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의 부담을 느껴 실제 입찰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은 본입찰과 관계없이 현재 우선 매수권자가 종합건설업체 주식회사 성정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성정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스타항공 인수전의 우선 매수권자로 지난달 선정됐습니다. 스토킹호스 입찰이란 수의 계약을 통해 우선 매수권자를 먼저 뽑은 뒤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입찰 평가 결과 쌍방울 컨소시엄이 성정보다 입찰 가격을 높게 써냈다면 성정에게 입찰 가격 재검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법원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는 입찰 평가와 함께 검토 기간 등을 거쳐 다음 주쯤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돼 같은 재개발 구역의 사업 전반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친구를 만나러 가다 참변을 당한 고등학생 희생자의 발인도 치러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같은 재개발 구역의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시공사와 조합 측이 일반 건축물과 지작물, 성면 등의 철거 작업을 분리해 서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재하도급이 이뤄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가 동구 학동 4구역의 철거업체 선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07년 재개발 관련 회사를 세운 뒤 학동 인근에서 주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찰은 조합과 철거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A씨가 연관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붕괴 사고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고등학교 2학년 김모 군의 발인식이 거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운구 차량으로 김 군이 다녔던 학교를 들렀고 같은 학교 학생들은 헌화를 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이 각각 따로 연 희생자 9명의 발인식은 오늘 오후 마무리됩니다. 광주 동구청은 유족들이 원할 때까지 구청에서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공군의 늑장 부실 수사 의혹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사의 유가족은 내일 사건 전반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맡은 지 하루 만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를 구속한 국방부 검찰단. 지난 주말에는 피해를 신고하지 말라며 이 중사를 회유한 혐의 등을 받는 상관 2명도 구속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언론 보도 이후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 발생 당일부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진 석 달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결국 피의 사실뿐 아니라 사건 처리가 늦어진 원인을 밝히는 것도 이번 수사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경찰, 검찰에서 압수한 보고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이번 주에도 수사 관여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공군 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단순 사망으로 사건을 보고한 이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공군 검찰이 2달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주된 수사 항목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내일 오후엔 이 중사의 유가족을 불러 고소 고발 내용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특히 이 중사에 대한 회유 압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관 2명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 등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상관 측 변호사는 유족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숨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부동산을 불법 매입하거나 부정 청약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를 자격 조건을 속이고 부정 청약한 경우도 176명이나 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기획부동산.
사법경찰이 매매계약서와 각종 서류를 압수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사경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이곳에 기획부동산을 차린 뒤 친인척 5명의 이름으로 시흥과 평택의 땅 11,400여 제곱미터를 18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개발 호재가 많다고 거짓 홍보를 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35명에게 토지를 44억 원에 팔았습니다. 7달 만에 챙긴 부당이득은 26억 원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176명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청약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과천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을 세대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무자격, 무등록 증개 행위를 한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6명 가운데 96명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각하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단체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족 등 75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실에 절망하지만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 등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각하한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0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폐막된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밝히며 다음 방문지인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습니다. 빈에서 김귀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실용 외교를 지지하며 북한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입니다. G7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도 강력히 촉구했는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대북 제재 이행을 피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듯 모든 국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일본 총리와 짧은 인사만 나눴을 뿐 기대했던 회담은 갖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나라가 우리와의 협력을 원한다며 참으로 뿌듯한 국민들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영국을 떠나 다음 방문지인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습니다. 1892년 양국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판데아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크루츠 총리와 연석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 확대 등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확진자 수와는 달리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 사례는 지난달에 비해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서 오늘 0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22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9명을 제외한 113명이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가장 적은 확진자지만 주말이었던 점과 증감을 반복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확진자가 감소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정 교회 주점 등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선 용인시 처인구의 한 노인정과 관련해 방문자의 가족 1명이 더 감염돼 지난달 30일 이후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포시 소재 교회에서는 교인 1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의정부시 주점 관련 사례에서는 확진자의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3명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연쇄 감염은
74명으로 60.7%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33명으로 27%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48명이 됐습니다. 최근 14일 동안 경기도에서는 10명이 사망해 하루 평균 사망자가 0.7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의 하루 평균 사망자인 1.81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망 사례가 이달 들어 크게 줄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하루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2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충북 청주에서만 노래 연습장과 물놀이와 관련해 20명 이상이 연수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세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노래 연습장 관련 연쇄 감염이 2주째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노래 연습장 도우미의 접촉자 등 3명이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노래 연습장을 다녀온 버스 기사를 시작으로 관련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물놀이하러 다녀온 일행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연쇄 감염 사례가 확인돼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7일 충북 괴산의 한 계곡으로 물놀이를 다녀온 8명 가운데 7명이 주말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접촉자 등 3명도 추가로 양성으로 확인돼 물놀이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대형 교회를 다니는 신도나 골프장 직원도 있어 방역 당국이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다가오다 보니까 약간 좀 느슨해진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청주의 한 제약회사에서도 지난 12일 확진된 직원의 동료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충북 청주에선 어제 하루 올해 들어 가장 많은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내 직장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나온 연방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의 휴스턴 감리병원 간호사 등 직원 100여 명과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병원 측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부당하다며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겁니다. Everybody across the nation is going to be forced to get things into their body that they don't want, and that's not right. 병원 측은 같은 날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직원 178명에 대해 2주간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hat we're saying is that in order to care for our patients and work at our institution, you have to have the vaccine. If that is something you're not comfortable with, of course, you can exercise that choice and you can move someplace else. 백신 접종을 반대한 직원 116명은 고용을 조건으로 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는 불법이라며 지난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병원이 환자를 돌봄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건강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연방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과 400개 이상 대학교, 크루즈 여행사들이 직원과 학생,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지난 11일 우정사업본부가 지금까지 기사들에게 주는 수수료에 분류 비용을 포함해 지급해왔다고 밝혔지만 수수료 지급 내역 그 어디에도 분류 비용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정사업본부 행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회적 합의 타결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새벽 롯데 택배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데 대해 우려한 일이 벌어졌다며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된 장시간 노동 현실이 여전한 가운데 어제 새벽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졌습니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내일부터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요즘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택배노조 파업으로 배송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건데 지난 9일부터입니다.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섭니다. 쟁의권이 있는 곳에서는 전면 파업 중이지만 쟁의권이 없는 곳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투쟁을 해왔고요. 이번 주부터는 규격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은 일체 배송하지 않는다죠. 그리고 노조원 6,500명이 상경 투쟁을 벌이고요. 그리고 택배 차량을 동원해서 차량 시위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당장 전국 규모의 물류 대란은 없었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지연이 있었고요. 변질이 될 수 있는 신선식품들의 접수를 거부하는 택배사도 나오고 있다죠. 우체국의 경우 택배 노동자들이 나르던 크고 무거운 택배를 집배원들이 나르고 있다는데요.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대책에 집배원들의 반발도 거세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택배 물량도 폭증을 했고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을 했고요.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택배 분류 작업이 택배사 책임이란 게 노사정이 합의를 했습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과로사 대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크게 없다죠. 분류 작업도 여전히 기사들의 몫입니다. 분류도움을 넣는다, 택배비를 인상한다, 어쩌저쩌는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류도움을 넣은 적은 없어요. 분류도우미가 없으면 기사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배송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거죠. 1차 합의 때 마련된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 금지 원칙, 이것도 있으나 마나라는데요. 과로사 방지 대책 때문에 어플도 9시면 원래 잠겨요. 근데 비상사용이라고 1시간 긴급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해도 배송이 안 끝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장시간 노동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죠. 올해 들어서만 택배 노동자 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40대 택배 노동자 1명이 또 쓰러졌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못 찾고 있다죠. 주 엿새 근무, 하루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는데요. 3월부터 분류 인력이 투입이 됐지만은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해야 했고요. 하루 250개 넘는 택배를 배송하려면 자정 넘어서 귀가하는 게 다반사였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조는 분류 인력 9,000명을 당장 투입하자고 하고 있지만요. 택배사는 비용 감당이 어렵다면서 이거 분류 인력 투입을 1년 유예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 결국 파업에 돌입했는데 정부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감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택배 물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물량 감축은 택배 기사들의 수익과 직결이 됩니다. 그거 보존하기 위해 택배 수수료 인상 등이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2차 합의안 초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죠. 택배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주부터 그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 겁니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내일과 모레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요. 그리고 해법을 찾습니다. 파업 타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약속한 합의 이행이다. 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현주 특검팀은 오늘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통합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 서버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세월호 디지털 영상장치 DVR과 관련해 과거 수사기관 기록들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천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1포인트 상승한 3,252.13에
코스닥은 6.28포인트 오른 997.41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는 분석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예비인가 호재로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서 높은 효능을 입증한 가운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 펄프 가격 급등 소식에 제지주가 줄줄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SKI테크놀로지는 전거래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90전 오른 1,116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점이 달라서 유의해서 들으셔야겠는데요. 일단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내일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에서는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지역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모레 오후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도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21도, 광주, 대구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27도, 청주 25도, 대구 25도, 광주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